결혼식 몇 시간 전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빠 결혼식에 가지마. 남편의 착오를 확인해봐.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차고 문을 열자 말문이 막혔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올가는 레이스 달린 드레스의 카라를 매만지며 보이지도 않는 주름을 손바닥으로 펴내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의 남동생 성진의 결혼식이었다. 가족 모두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성진은 모두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고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다. 모두가 그가 세영과 행복하길 바라고 있었다. 올가는 맏언니로서 이번 결혼식을 더 특별하게 느꼈다. 그녀는 성진이 세영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활기차게 변했는지를 지켜봐 왔다.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삶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햇살은 아침의 바쁜 공기를 가득 채운 채 아파트를 환히 밝히고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전통 만두를 준비하며 분주했고 아버지는 하객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올가는 마지막으로 옷을 정리하며 거울 앞에 섰다. 남편인 현수는 이미 나가 있었다. 급한 고객 미팅이 생겼다며 떠난 것이었다. 걱정하지 마 자기야. 바로 식장으로 갈게. 그는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올가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이며 사랑받는 여성이었다. 올가는 대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자신의 안정적인 삶과 이성적인 판단을 자랑스러워했다. 현수와의 10년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있어 평온 그 자체였다.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낯선 번호. 올가는 이마를 찌푸렸다. 화면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결혼식 가지마. 남편 차고 확인해봐.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무슨 의미일까? 누가 보낸 걸까? 올가는 생각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혹시 장난? 아니면 잘못 온 메시지일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불안함을 속삭이고 있었다. 현수가 떠난 후 집 안의 맴도는 정적은 이제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읽었다. 착오를 확인해봐. 왜? 거기 대체 뭐가 있다는 거지? 현수는 늘 자신에게 숨기는 게 없었다. 언제나 솔직했고 정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올가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마 미팅 중일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달랬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를 도와 부엌 일을 하며 생각을 떨쳐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메시지로 돌아갔다. 결혼식 하지마. 차고 확인해봐. 이 말들은 가시처럼 그녀의 머리에 박혀버렸다. 그녀는 뭔가 행동해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차고에 가야 하나? 그건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른다. 현수가 알게 되면 자신을 의심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지 않는다면 이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보니 결혼식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현수는 곧 도착할 거라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그 순간 올가는 예전에 현수가 비상시용이라며 만든 차고 열쇠 복사본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열쇠를 어디에 두었더라? 오래된 추억 상자를 열어보던 중 마침내 그 열쇠를 찾아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
이 조각이 그녀의 삶을 뒤집을지도 몰랐다. 올가는 망설였다. 이걸 정말 해야 할까? 가족의 평화를 깨트릴지도 모른다. 단지 익명의 메시지 하나 때문에. 하지만 불안과 호기심은 공포를 이겨냈다. 그녀는 조용히 나갈 결심을 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고 아무 일 없으면 돌아오면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살금살금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부모님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싸늘하고 불안했다. 차고는 멀지 않았다. 몇 블록만 걸으면 도착할 거리. 올가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차고 단지에 도착하자 회색 철문들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올가는 현수의 차고 앞에 섰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 조심스레 자물쇠에 끼웠다. 딸깍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기름과 오래된 타이어 냄새가 가득했다. 올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안을 살폈다. 차고 안에는 현수의 낡은 볼가 자동차가 서 있었고 선반엔 공구와 예비 부품, 낡은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다. 별다를 건 없어 보였다. 올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 그냥 장난이었겠지. 그러나 돌아서려는 순간 구석에 덮여있는 낡은 이불 아래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큰 종이 상자 하나. 올가는 다가가 이불을 걷어냈다. 그 안엔 여성용 가방, 하이힐, 고급 향수 포장지가 있었다. 올가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것들은 세영, 성진의 예비 신부의 것이었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이게 뭐야? 왜 세영의 물건이 여기 있는 거지? 올가는 가방을 집어 들었다. 지퍼를 열자 안에는 지갑, 화장품 파우치, 열쇠, 그리고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현수와 세영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잡고 있었다. 어딘가 남쪽 도시로 보이는 휴양지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올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배신, 거짓말, 기만.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상자를 뒤졌다. 맨 아래에는 문서가 담긴 폴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올가는 폴더를 열고 안에 쪽지들을 펼쳤다. 현수와 세영의 편지였다. 자기야,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나의 전부야. 성진이랑 결혼하는 건 미래를 위한 일이야.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내가 성진의 아내가 되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당신은 올가랑 헤어지고 우린 진짜 행복해질 거야. 올가는 눈을 의심했다. 세영은 성진과 결혼한 뒤 그를 버리고 현수와 함께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올가의 남편, 그리고 그녀의 동생까지 동시에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눈물이 쏟아졌고 차고 안에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사진과 쪽지를 한 장씩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결혼식을 허락할 수는 없었다. 성진이 이런 기만 속에 살아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올가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다. 가방, 구두, 사진, 쪽지들. 이건 고통스러울 테지만 성진에게 진실을 알려줘야만 했다. 만약 현수가 그녀가 차고에 다녀간 걸 안다면
증거를 없애거나 거짓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해 상자에 다시 넣었다. 손자국 하나 남기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레 움직였다. 불을 끄고 차고를 나서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금 당장 결혼식에 가서 아무 일도 없던 척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바로 성진에게 말해야 할까? 결혼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빌 테고 축제의 분위기일 것이다. 거짓말과 배신의 진실을 그곳에서 폭로하기엔 너무 부적절했다. 올가는 성진과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성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왜 아직 안 온 거야? 성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진아, 꼭 너랑 단둘이 이야기해야 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올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나 결혼식이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야. 만나자 제발. 어디서?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식당 뒷문 쪽. 30분 후에. 알겠어. 거기로 갈게. 전화를 끊은 뒤 올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에게 그의 예비 신부의 배신을 이야기해야 했다. 올가는 차에 올라 식장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성진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감출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말 속에 진실과 배려를 담아야 했다. 상처는 주되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든 중심을 잡고 말해야만 했다. 식장에 도착하자 성진이 뒷문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엔 긴장과 불안이 엿보였다. 올가는 차에서 내려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야, 누나?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성진은 초조하게 물었다. 올가는 말없이 가방에서 사진과 쪽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직접 봐. 너는 진실을 알아야 해. 성진은 처음엔 웃으며 사진을 넘겼다. 장난인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쪽지들을 읽어나갔다. 손은 떨리고 눈은 충혈되기 시작했다. 사진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올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내가 직접 본 거야. 현수 차고에서. 성진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올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진실은 받아들여야 해. 이 결혼은 하면 안 돼. 성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동자는 갈등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다 취소하지? 하객들 다 왔는데. 내가 도와줄게. 올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하자. 거짓으로 시작할 수는 없어. 성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정했다. 진실을 따르기로. 성진은 세영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성진아, 자기야, 나 너무 떨려. 우리 준비는 잘 됐지? 세영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성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세영아, 결혼식은 없어.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장난이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장난 아니야. 난 다 알아. 너랑 현수, 너희 사이에 있었던 일, 너희가 주고받은 쪽지, 사진 다 봤어.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중요하지 않아. 진실은 이미 밝혀졌어. 나는 널 사랑했지만 너는 날 속였어. 그리고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 그걸 알게 된 이상 난 이 결혼을 할 수 없어. 너 감히. 세영은 울분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나한테 이런 짓을 했잖아. 성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올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이건 전부 너 때문이야. 너였지? 네가 다 꾸민 거지. 너 원래부터 나 질투했잖아. 나보다 못났으니까. 그만해, 세영. 올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난 내 동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거짓과 배신 속에 살게 둘 수는 없었어. 지키긴 뭘 지켜. 넌 그냥 우리를 망치고 싶었던 거야. 행복한 우리를. 넌 질투한 거야. 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올가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성진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날 이용하려 했어. 지금 당장 떠나.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세영은 헐떡이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두 사람을 한 번씩 매섭게 노려보곤 드레스를 휘날리며 식장에서 뛰쳐나갔다. 식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성진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얼마 후 현수도 식장에 도착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치챘는지 그의 표정엔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다. 올가, 무슨 일이야? 왜 성진이 결혼식을 취소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올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성진은 모든 걸 알게 됐어, 현수. 너랑 세영 사이에 있었던 일 다. 현수는 입을 벌리려다 말고 굳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서렸다.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미 끝났어. 성진은 너희 쪽지를 봤어. 사진도 봤고. 현수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곧 창백해졌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걸 왜 말했어?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지금 모든 걸 망쳐버렸어. 아니,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올가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와 함께한 지난 10년 다 거짓이었다는 게 더 끔찍해. 그래도 난 이제 진실을 선택했어. 현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 이 일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너는 이미 나도 성진도 잃었어.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현수는 분노에 찬 채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식장에서,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며칠 뒤 현수는 집을 나갔다.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 올가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그들의 결혼은 현수를 위한 공간도 미래도 없는 죽은 관계였다. 조용해진 집 안에서 올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고통,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그 후 며칠은 안개 속을 걷는 듯 흘러갔다. 올가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다.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고 슬픔과 배신감이 마음속을 헤집고 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성진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성진 또한 천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취미였던 사진을 다시 시작했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회복해갔다. 그는 자주 올객에 전화를 걸었다. 새로운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들려주기도 했다. 두 남매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상처를 겪었고 함께 이겨냈다. 올가의 이혼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혼인계약서가 없었기에 모든 재산은 정확히 절반씩 나누어졌다. 집, 차, 예금까지. 현수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마치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 모든 걸 순순히 받아들였다. 올가는 분노나 승리감보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오랜 악몽이 마침내 끝난 듯한 해방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이사 준비를 위해 차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조용한 침묵 끝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올가 씨, 저예요. 저 안드레예요. 그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다. 안드레, 잠깐만요. 죄송한데 현수 씨랑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예전에 회사에 오셨을 때 기억하시죠?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과묵하고 조용한 직원 중 하나였다. 몇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말은 거의 나눈 적 없었다. 아, 네, 생각났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결혼식 날 문자 보낸 사람 저예요. 그 순간 올가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네, 저는 그때 어떻게든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영 씨에 대해, 현수 씨에 대해. 올가는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겨우 입을 열었다. 근데 왜요? 왜 그런 일을? 안드레의 목소리에는 지친 한숨이 섞여 있었다. 세영 씨가 저에게도 접근했었어요. 회사에서 저를 통해 승진이나 부서를 옮기려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진심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곧 그녀가 현수 씨와도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덧붙였다. 그녀는 당신의 동생까지 이용하려고 했죠.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었어요. 올가는 말이 막혔다. 이 모든 사건 속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전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왜 익명으로 보내셨어요? 저한테 바로 말해줬으면. 무서웠어요.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을까봐 겁났어요. 하지만 진실은 꼭 알려야 했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올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깊이 고마움을 느꼈다. 감사해요. 정말로 그 메시지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아직도 거짓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정의를 바랐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 짧은 통화는 올객에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 긴 싸움 속에도 자신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전화가 끊기고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그날 이후 올가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공동 명의였던 아파트에 자신의 지분을 팔고 도시의 다른 지역에 아늑하고 조용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지나간 기억들이 깃든 공간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오랫동안 안정만을 쫓던 자리에서 과감히 물러나 더 흥미롭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직장에 도전했다. 그 선택은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었다. 성진도 서서히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었다. 새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진이라는 오랜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종종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다녔고 그 과정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을 올개게 이야기해 주었다. 두 남매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이겨냈기에 그들의 유대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올가는 길을 걷다 우연히 현수를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졌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그녀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올가는 그를 불러 세웠다. 현수 씨, 잠깐만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엔 뭔가 후회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올가,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당신에게도 성진에게도. 올가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분노도 슬픔도 사라진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난 당신을 용서할게요, 현수 씨. 그게 당신을 위한 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더는 이 아픔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요.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서 길을 떠났다. 올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녀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거짓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사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진실을 마주했어.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어. 새로운 삶은 여전히 시작 단계였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바뀌든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 올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다. 앞으로의 삶은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걸음씩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